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동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며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음양오행설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양오행설은 단순히 옛 선조들의 믿음이나 철학을 넘어 동아시아 문화권의 자연관, 우주관, 그리고 인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양오행설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볼 것입니다. 음양오행설은 크게 음양론과 오행론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음양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은 우주 만물이 지닌 상반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기본 기운을 의미합니다. 음과 양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는 관계를 이룹니다. 이러한 음양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낮과 밤, 남자와 여자, 뜨거움과 차가움, 밝음과 어둠, 상승과 하강, 수축과 팽창 등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에서 음과 양의 조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는 양을, 달은 음을 상징하며 양지가 발달한 산의 남쪽 사면과 달리 음지가 발달한 북쪽 사면은 그 특징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는 단지 지리적인 현상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면이 지닌 기운의 특성을 음양으로 파악하여 그곳에 적합한 활동이나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 활용됩니다. 음과 양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하나의 존재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태극 문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문양은 음양의 조화와 순환을 가장 명확하게 시각화한 상징입니다. 검은색 음 부분에 흰 점이 있고 흰색 양 부분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은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한쪽의 기운이 아무리 강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반대되는 기운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언젠가 발현되어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음과 양이 서로를 꼬리처럼 물고 있는 듯한 S자, 곡선 형태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며 상생과 상극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주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은 모든 생명 현상의 근원이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음양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상태로 보고 질병을 음양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양기가 지나치게 항진된 것으로 보아 열을 식히는 치료용기 보강을 하고 반대로 몸이 차고 기운이 없는 것은 음기가 부족하거나 양기가 쇠약해진 것으로 보아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 치료양기 보강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흐트러진 음양의 조화를 다시 회복시켜 인체 본연의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학에서 강조하는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서스 개념과도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행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기본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요소는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를 넘어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동적인 에너지의 흐름, 즉 기의 특정한 발현 형태로 이해됩니다. 각각의 오행은 고유한 속성과 상징성을 가지며 자연현상, 계절, 방위, 색깔, 맛, 인체 장기, 감정 등의 두루 연결되어 총체적인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목은 봄의 기운을 상징하며 탄생, 성장, 위로 솟아오르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나무가 땅을 뚫고 싹을 틔우며 위로 뻗어나가듯이 새로운 시작과 생동감, 추진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색깔로는 녹색, 맛으로는 신맛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간과 담, 근육에 해당하며 감정적으로는 분노와 연결됩니다. 화는 여름의 기운을 상징하며 열정, 확장, 밝고 뜨거운 기운을 의미합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듯 에너지가 분출하고 확산되는 모습을 상징하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색깔로는 붉은색, 맛으로는 쓴맛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심장과 소장, 혈액순환에 해당하며 감정적으로는 기쁨과 연결됩니다. 토는 사계절의 중심이자 환절기의 기운을 상징하며 중심, 안정, 중용,
모든 것을 포용하고 길러내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흙이 모든 생명을 품고 영양분을 제공하듯이 조화와 균형, 인내, 그리고 변화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색깔로는 노란색, 맛으로는 단맛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비장과 위장, 소화 기능에 해당하며 감정적으로는 걱정과 연결됩니다. 금은 가을의 기운을 상징하며 수확, 결실, 응축되고 단단해지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쇠가 단단하고 빛나듯이 견고함과 숙성된 상태를 의미하며 정리, 마무리, 그리고 내부로 수렴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색깔로는 흰색, 맛으로는 매운맛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폐와 대장, 피부, 호흡기에 해당하며 감정적으로는 슬픔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는 겨울의 기운을 상징하며 저장, 지게, 아래로 내려가고 응축되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고 만물을 적시듯이 유연함과 근원, 그리고 잠재력, 깊은 사색을 상징합니다. 색깔로는 검은색, 맛으로는 짠맛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신장과 방광, 뼈, 체에 해당하며 감정적으로는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이 5가지 오행은 2가지 기본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가집니다. 첫째는 상생 관계입니다. 상생은 서로 돕고 길러주며 발전시키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목생화 나무가 타서 불꽃을 일으키듯 나무는 불을 돕고 불의 생명력을 강화시킵니다. 화생토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듯 불은 흙을 돕고 흙의 비옥함을 더합니다. 토생금 흙 속에서 금속과 광물이 생성되듯 흙은 금을 돕고 금의 존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금생수 금속 표면에 이슬이 맺히거나 금속이 차가워져 물을 응결시키듯 금은 물을 돕고 물에 응축된 기운을 형성합니다. 수생목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 물은 나무를 돕고 나무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상생 관계는 자연의 순환 원리와 생명 활동의 연속성을 설명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조화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을 키울 때 흙에 영양분토를 공급하고 물수를 주는 것이 상생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고 나무가 불을 지피며 불이 재로 흙이 되고 흙에서 금속이 나오며 금속이 다시 물을 만들어내는 이 순환 고리는 우주 만물의 끊임없는 생성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둘째는 상극 관계입니다. 상극은 서로를 극복하고 제어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언뜻 파괴적인 관계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과도한 기운을 억제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역동적 제어 메커니즘입니다. 목극토 나무가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리며 흙의 영양분을 흡수하듯 나무는 흙을 억제하고 그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는 흙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화극금 불이 쇠를 녹여 형태를 바꾸듯 불은 금을 억제하고 그 견고함을 변형시킵니다. 금속이 너무 단단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국수 흙이 물의 흐름을 막거나 댐을 형성하듯 흙은 물을 억제하고 그 범람을 제어합니다. 물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금극목 쇠붙이 토구도끼, 칼등과 나무를 자르거나 다듬듯 금은 나무를 억제하고 그 성장을 제어합니다. 나무가 무성해지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국화 물이 불을 끄듯 물은 불을 억제하고 그 기세를 제어합니다. 불이 과도하게 타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상극 관계는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과도한 것을 제어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역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열화이 과도할 때 찬 물수를 마시거나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은 수국화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과 상극의 상호작용을 통해 오행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며 우주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음양오행설은 동아시아 철학과 과학의 여러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오장육부를 오행과 연결시켜 건강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합니다. 간은 목, 심장은 화, 비장은 토, 폐는 금, 신장은 수에 해당하며 각 장기 간의 상생상극 관계를 통해 인체의 생리활동과 병리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간목 기능이 약해지면 심장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장 수위 약해지면 간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이러한 오행 배속은 단순히 장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장기가 주관하는 감정, 신체 부위, 계절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하여 전인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이해합니다. 또한
풍수지리에서는 땅의 기운을 음양오행으로 분석하여 주택이나 묘지의 기륭을 판단하고 최적의 터를 찾는 데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수위 감싸고 있는 형태의 산토이나 나무목과 우거진 곳을 좋은 길지로 여겼는데, 이는 물이 재물을 불러오고 산이 등지고 있어 안정감을 주며 나무가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오행의 상징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건축에서도 오행의 원리를 적용하여 건물의 배치나 자재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동쪽에, 불은 남쪽에, 금속은 서쪽에, 물은 북쪽에 해당하는 방위에 배치하는 등의 원리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전통 음악에서도 오행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양 음악의 오음계인 궁, 상, 각, 치, 우는 각각 오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궁은 토, 상은 금, 각은 목, 치는 화, 우는 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음이 지닌 고유한 기운과 조화를 중요시했습니다. 각 음이 특정 장기나 감정과 연결된다고 믿어 음악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는 음양오행적인 접근도 시도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음악 치료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양오행설은 단순히 점을 치거나 운세를 보는 미신적인 체계가 아닙니다. 물론 민간 신앙이나 미신적 요소와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 본질은 자연의 변화와 우주 만물의 움직임을 설명하려는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지혜로운 통찰이자 철학급 체계였습니다. 이 체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조화와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의 생태주의나 환경보호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음양오행설은 과학적인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관계성, 순환성, 조화와 균형이라는 핵심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 생태학 시스템 이론, 그리고 심지어 경영학의 복잡계 이론 등과도 연결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으며 모든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점은 음양오행의 중요한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사고의 틀을 제공합니다. 오늘날에도 음양오행설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에 있어서도 오행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가지 색깔의 식재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는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녹색목, 붉은색 화, 노란색 토, 흰색 금, 검은색 수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인체 내부의 오행 기운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학적인 균형을 넘어 에너지적인 균형까지 고려한 선조들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한정식이나 사찰 음식 등에서도 오방색을 활용하여 음식의 맛과 영양, 그리고 미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이나 미술 작품에서도 음양오행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청의 색상 배치나 한옥의 구조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음양의 대칭성과 오행의 상징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청의 오방색 청, 적, 황, 백, 흑은 각각 오행을 상징하며 건물의 길상과 보호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옥의 마당은 음양의 조화로운 공간으로 비워져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품어 안는 토의 성격을 지닙니다. 문방 사오분, 목, 종이, 벼루 또한 오행의 속성을 부여하여 선비의 덕목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붓은 나무 목로 만들어져 곱게 뻗어나가는 기상을, 목은 불에 그을린 재료로 만들어져 뜨거운 학구열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을, 종이는 흙에서 자란 식물로 만들고 흙에 묻혀 썩어 자연으로 돌아가니 토의 포용력을, 벼루는 돌금과 물수이 만나 글씨를 이루니 금의 견고함과 수의 유연함 및 지혜를 나타낸다고 해석됩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일상생활의 작은 도구에까지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담아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그 물건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되새기는 생활 속 수양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양오행설은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고자 했던 거대한 철학적 시도였습니다. 음과 양의 상호 보완적인 조화, 그리고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통한 끊임없는 변화와 균형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면서도 심오하게 설명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비록 현대 과학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의 순환 원리와 모든 존재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음양오행설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이 이론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이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주 불균형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때 음양오행설이 제시하는 조화와 균형의 원리는 삶의 지혜로운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성찰해 본다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이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지혜와 통찰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음양오행설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음양오행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더욱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